KKMD 756화 해외 군사 전문지 Military Watch 매거진 번역. 스웨덴의 마지막 전투기 그리펜 대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 FA-50. 그 미래가 그리펜보다 밝은 이유. 해외 군사 전문지 Military Watch 매거진 이하 MWM은 지난 8월 호주 다윈에서 실시된 사브 그리펜 CD와 필리핀 FA-50PH 모의 공중전이 끝난 이후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MWM이 지난 2024년 8월 24일 South Korean FA-50 vs Swedish Gripen Mock Engagement in Australia highlights Golden Eagle's superiority. 대한민국 FA-50 대 스웨덴 그리펜 FA-50 골든 이글의 우수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호주에서의 모의 공중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업로드한 것이죠. 골든 이글은 고등훈련기인 T-50의 애칭이고 FA-50은 파이팅 이글로 불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소소한 오류는 제가 알아서 수정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FA-50의 미래가 그리펜보다 더 밝다라고 분석했다면 객관성을 잃은 자국 중심적인 해석, 즉 국뽕이란 소리를 듣기 좋았겠지만 2024년 10월 현재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폴란드 정부와 FA-50 피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실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FA-50 계약을 철저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실무자들에게 있지 FA-50 전투기의 성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MWM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4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태국 왕립공군 소속 스웨덴 전투기 사브 그리펜과 필리핀 공군이 실전 배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투기 FA-50 경전투기가 2024년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호주 다윈에서 모의 교전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가 여러 소식통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고 있다. 사브 그리펜과 카이 FA-50은 태국, 필리핀 두 나라 공군이 보유한 전술기들 중 가장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는 전투기들로 7월 16일에 모의 교전이 예정되었다고 발표된 이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다. 당초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모의 교전의 결과가 태국 공군 소속 전투기 그리펜의 일방적인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현대 전투기들 중 하나이지만 처음부터 고강도 전투 임무 수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그리펜과는 대조적으로 FA-50은 고등훈련기 T-50을 전투 목적으로 개조한 저렴한 전투 파생형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펜과 FA-50 두 전투기 모두 거의 동일한 수준의 엔진 추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대 이륙 중량도 매우 유사하다. FA-50과 그리펜 CD 모두 F404 계열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FA-50에는 F404 G102 엔진이 그리펜 CD에는 GF404 엔진을 개량한 볼보 RM12 엔진이 탑재되어 있죠. FA-50의 최대 이륙 중량은 13.5톤, 그리펜 CD의 최대 이륙 중량은 14톤입니다. MWM이 모의 공중전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태국 공군 소속 사브 그리펜이 필리핀 공군 소속 FA-50PH에게 압승을 거둘 것이라고 보았던 전문가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KKMD 740화 FA-50 그리펜 CD와의 근접 공중전에서 10대 7로 승리하다? 필리핀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인지도를 높여가는 KF-21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더해 두 전투기 모두 나토 표준과 호환되는 매우 가벼운 경전투기로 F-16 같은 일반적인 경전투기보다도 크기가 작으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 JF-17과 동일한 체급으로 출시된 전투기들이다. 그리펜과 FA-50 그리고 JF-17 같은 소형 경전투기들은 운용 유지비가 현저하게 낮다는 장점 외에도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리펜 CD 및 FA-50 두 전투기의 성능을 평가해보자면 그리펜 CD는 공대공 교전에 필요한 우수한 무기, 특히 AIM-120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FA-50은 상대적으로 더 정교하고 훨씬 더 현대적인 성능을 지닌 항전 장비 및 센서들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FA-50 전투기는 필리핀 정부군이 반란군 진압을 위해 공중 지원을 필요로 했을 때 우수한 전투력과 최첨단 정밀 폭격 능력을 선보여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상당한 찬사를 받았으며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반군 진압 작전 등에 있어 FA-50은 미국 F-16보다 더 적합한 전투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FA-50의 생산 및 운영 비용을 상당히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의 교전 결과는 그리펜 프로그램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스웨덴 회사 사브가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리펜 전투기에 대한 해외 주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브의 사장 겸 CEO를 맡고 있는 미카엘 요한스는 2022년 8월 기자회견에서 극도로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그리펜 판매 실적 부진의 원인을 정치적 요인으로 돌렸는데 이는 자국 전투기 수출을 위해 막강한 로비 능력을 발휘하는 프랑스나 미국 정부에 비해 그리펜 판매 증진을 위한 스웨덴 정부의 로비 능력이 훨씬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올해 2024년 초 왕립 태국 공군이 그리펜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있어 향후 그리펜 인수 전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군들 중 하나가 되었다. 2008년 태국 공군은 노후화된 F5를 대체하기 위해 그리펜 CD 6대를 도입했고 2010년 11월 6대를 추가로 주문하여 총 12대의 그리펜 CD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에어쇼 도중 한 대가 추락했죠.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2024년 8월 28일에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태국 공군은 노후화된 F-16AB를 대체하기 위해 12대에서 14대의 신형 그리펜 EF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 항공 전문지 에어로타임의 기사에 따르면 신형 그리펜 EF의 대당 가격은 약 8,500만 달러로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어로타임이 6,300만 달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F-16 블락 70, 72의 현재 가격이 8천만 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F-16AB를 50대가량 운용하던 태국이 고가의 신형 전투기 그리펜 EF를 도입한다면 예산 한계상 기존 숫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전술기만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공군은 2037-2046 회계연도부터 F-16AB를 추가로 교체하기 위한 3차 신형 전투기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도입될 수 있는 신형 전투기 후보에 KF-21 보라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57화 영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태국 공군의 시나리오대로라면 2040년대 후반 태국 공군은 주력기로 23대에서 25대 정도의 신형 그리펜 EF와 아직 기종이 확정되지 않은 12대에서 14대 정도의 신형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겠지만 문제는 현재 90여 대에 달하는 전술기 숫자가 절반 이하로 급감한다는 데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막대한 운용 유지비가 들어가는 F-35 도입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전술기 숫자가 급감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받은 후 저렴한 4.5세대 전투기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미 공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태국 공군도 양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펜과 모의 교전을 벌인 필리핀 FA-50PH가 예상 이외의 선전을 보여준 결과 태국 내에서도 주가를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태국 공군은 현재 T-50TH를 12대 운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대한민국의 T-50 훈련기와 그에 기반한 전투 파생형 T-50은 세계 시장을 강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훈련기 버전인 T-50을, 폴란드, 이라크,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경전투기 버전인 F-50을 주문했다. 국산 고등훈련기 보잉 T-7의 개발이 상당 기간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공군 역시 T-50을 임대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2022년 7월 폴란드가 48대의 FA-50 PL을 주문함으로써 해당 전투기는 나토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며 현재 동유럽 국가들의 추가 주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점진적인 업그레이드로 인해 FA-50 기종의 전투 능력은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특히 그리펜 CD와 FA-50은 모두 동일한 미국산 F404 엔진을 사용하지만 아직 태국에 실전 배치되지 않은 새로운 파생형 그리펜 EF는 F404 엔진을 강화시킨 F414 엔진을 사용한다. 그 때문에 그리펜 CD와 FA-50 모두 해외 수출을 추진할 때 미국 정부의 판매 거부권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졌다는 문제점은 있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 대한민국이 우즈베키스탄에 T-50 고등훈련기를 판매하려다 미국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고, 이제 대한민국은 자체 항공 엔진을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현재 대한민국 방산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엔진은 사브 그리펜 EF 버전에 탑재되어 있는 F414 엔진과 상당한 공통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 사브 그리펜과 대한민국 카이 FA-50 프로그램을 대조하고 비교해 보는 것은 두 나라의 전투기 산업에서의 전환점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사브 그리펜은 스웨덴의 마지막 국산 전투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카이 FA-50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수많은 전투기들 중에서 국내 기술 적용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첫 국산 전투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해외 군사 전문지 MWM이 2024년 8월 24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사브 그리펜은 스웨덴의 마지막 국산 전투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카이 FA-50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수많은 전투기들 중에서 국내 기술 적용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첫 국산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MWM의 분석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1994년부터 스웨덴 공군에 인도되기 시작한 사브 그리펜의 역사도 어느덧 30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 이후 24년이 지난 2019년부터 개량형 그리펜 EF가 스웨덴 공군에 실전 배치되고 있는데요. 기사 번역 도중 역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그리펜 EF의 유닛 코스트는 최신형 F-16 블락 70-72보다 조금 더 비싼 8,500만 달러, 한화 1160억 정도이며 스웨덴 항공우주산업 사브는 그리펜 EF의 후속작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간섭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F-16 블락 70-72에 비해 운용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체코, 헝가리, 태국, 브라질 등이 도입하고 있는 그리펜이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 비싸다는 평가를 피해갈 수 없고 후속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F-16의 후속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F-35를 개발하면서 얻게 된 기술을 적용하여 F-16 블락 70-72라는 개량형을 내놓았습니다. 덕분에 F-16 도입국들은 큰 걱정 없이 자국 F-16을 개량할 수 있게 되었고 F-35라는 최신 기종 도입도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펜을 도입하는 국가들은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사브 그리펜은 스웨덴의 마지막 국산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MWM의 분석은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A-50은 어떨까요? 폴란드에 판매된 FA-50 GF 버전의 유닛 코스트가 500억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다 우수해진 센서 및 항전 장비, A사 레이더 탑재,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 등으로 설명되는 PL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면 다소간의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겠지만 동시에 잠재적 구매 희망 국가들에 대한 어필 요소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규모의 경제로 인한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더해 FA50은 KF-21 보라매라는 걸출한 후속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면서 습득한 기술들, 예를 들면 국산 A사 레이더나 자동 지상 충돌 회피 장치, GCAS 등이 FA50 개량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KF-21 보라매는 앞으로도 계속 개량되어 나갈 계획이며 여기서 개발된 기술들은 다시 FA50에 적용되는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카이 FA50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수많은 전투기들 중에서 국내 기술 적용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첫 국산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MWM의 분석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